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미디움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컴퓨터 비전에 응용한 VIT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원래는 NLP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던 그런 모델인데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컴퓨터 비전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목을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nd Scale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여러 버전들이, 베리에이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단 이런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NLP 분야에 제일 먼저 나왔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 구글에서 나왔던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라는 2017년에 나온 논문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모델입니다.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가 원래는 이제 RNN을 이용을 한 모델들이 많았는데 그런 RNN 기반 모델 대신에 어텐션만으로 구현된 모델을 이제 트랜스포머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RNN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이 트랜스포머가 여전히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표적인 RNN 모델로서 Seq-to-Seq 모델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피규어를 넣지 않았는데 그래서 Seq-to-Se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그 RNN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 첫 번째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연결성을 고려하기 어려웠고 그러한 점 때문에 이제 어텐션이 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단어의 영향력을 현재 단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피규어처럼 맨 첫 번째 나왔던 너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에 스무디라는 단어에 대해 나올 때 그러한 각각의 단어, 앞서서 나왔던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연결성을 이제 네트워크로 구현을 해서 그 각각의 단어들이 마지막 현재 단어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이제 가중치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어텐션이라는 그런 함수 또는 그런 모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텐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Q 그리고 K 그리고 V라는 이 세 가지 알파벳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Q는 쿼리의 줄임말로 그래서 주어진 어떤 쿼리에 대해서 각각의 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모든 단어들의 각각의 유사도를 구해서 그 유사도를 이제 value라고 치면은 그 value들을 모두 그런 키에 가중합을 해서 리턴을 하는 함수를 간단하게 어텐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단어들의 어텐션의 합, 가중합이 문장이다라고 보는 그런 아이디어, 맨 처음에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의 쿼리에 대한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문장에 속해 있는 단어 벡터들의 가중합이 되겠죠. 그래서 self attention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어떤 인코더랑 디코더라고 했을 때 인코더 셀 안에서 일어나는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코더 안에서 일어나는 은닉 상태들에 대한 self attention 그리고 두 번째는 디코더 셀에서의 은닉 상태에 대한 self attention 그리고 세 번째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atten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인코더에 대한 그런 은닉 상태들이
디코더에 있는 음릭 상태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쿼리랑 키의 밸류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동일한 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벡터의 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벡터의 출처가 인코더 안에 있는 음릭 상태로 출처가 같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텐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텐션 구조를 RNN 대신에 이용을 한 게 그런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얘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RNN이라고 하면은 매 시점 t에 대해서 음릭 상태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셀 하나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인풋과 아웃풋이 RNN에서 이제 t에 따라서 매번 변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디코더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넣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라는 점이 RNN이랑 이제 모식도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CN이랑 RNN보다도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제시된 개념이기도 하고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달아놓은 리퍼런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비주얼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NLP에서 주로 적용이 됐었던 그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제 이미지 리코그니션에 적용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제한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서 CNN 구조를 대부분을 이제 어텐션에 기반한 트랜스포머로 대체했다는 점이 가장 큰 형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면은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 방식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얻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었던 VIT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앞서 언급을 드렸던 트랜스포머로서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Translation Equivariance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Translation 그리고 Rotation, Size, Illumination 모두를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Invariance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아까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낮과 밤 이미지가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같은 오브젝트를 촬영을 했다면은 걔네들은 같은 오브젝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이미지, 같은 오브젝트더라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은 물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translation equivariance라고 한다면은 이제 illumination이랑 사이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르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문장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이미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translation equivariance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ductive bias라는 것인데 learning bias라고 하기도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지금껏 만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정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CNN 같은 경우에는 로컬리티, 지역성이라는 가정을 통해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RNN은 sequentiality, 순차성이라는 가정을 통해 시계열 문제를 이제 DNN에 비교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가장 컨셉추얼한 부분이라고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니까 RNN보다는 CNN에 더 베이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이미지들이 이제 레스넷 같은 CNN 기반 모델들에서는 로컬리티를 통해서 공간적인 어떤 2D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높은 해상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마지막에 고찰해서 제공을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간략하지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GPT 모델과 BERT 모델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된 VIT 스트럭처는 이 피규어를 참고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인코더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제 이미지를 뭐 256과 256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걔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는 거는 이제 CNN에서 하던 방식이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문장을 단어 벡터로 쫙 펴서 넣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각 패치로 쫙 펴가지고 시퀀셜하게 넣어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embedded patches를 이런 방식으로 넣어줄 때 포지션에 대한 조정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처리를 해서 플래튼된 이 패치들을 리니어 프로젝션하게 이렇게 쭉 넣어주면 인코더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작동 방식으로 어텐션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하나 거쳐서 MLP 모델을 거치게 됨으로써 MLP 헤드를 통해 클래스를 유출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MLP 레이어에 대한 수식은 이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입력 인베딩 방식이 패치들을 모두 뜯어서 만드는데 그 패치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P by P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2 by 2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 엠베딩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는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원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MLP 레이어로 마지막에 클래스를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원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된 그런 레이어에서 클래스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트랜스포머가 이제 멀티 헤드로 구성이 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뽑아내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기반한 그런 방식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CNN이랑 RNN과 다르게 트랜스포머에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따라서 데이터 픽셀 간의 원초적인 관계를 규정할 그런 규칙 혹은 법칙 혹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많은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미드 사이즈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비교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 스넷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이미지 비전 태스크에 대한 모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CNN의 피처 맵을 쭉 피는 시퀀스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 바이 원 CNN 레이어를 여기서 이미지 패치를 하는 것 대신에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냥 트랜스포머 여기에서는 VIT겠죠. VIT랑 레스넷 그리고 이제 그렇게 CNN에서 원 바이 원 레이어를 이미지 패치를 대신해서 적용을 한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하이브리드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 미드 사이즈 데이터셋이라고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VIT가 비교적 좀 덜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일 메인 리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5번째 리설트 파트에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JFT 그리고 BIT를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큐리시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아까 위와 같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큰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문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 이해도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클래스와 관련된 부분의 이미지 영역에 어텐션을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영님. 네. 트랜스포머 혹시 트랜스포머는 이제 다들 최소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영님께서는 저번에 자연 처리를 하셨었기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비전 트랜스포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딱 하나 개념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개념. 인덕티브 바이어스 소영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CNN이 왜 MLP보다 더 성능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CNN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 게 아마 인셉션 모듈이 CNN을 조금 파라미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종민님 구글넷에서 구글넷이 아니더라도 왜 CNN은 MLP보다 성능이 더 좋을까요? 파라미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학습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CNN은 MLP보다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습니다. 같은 레이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승은님, 왜 CNN이 MLP보다 성능이 더 좋을까요? 그, 중요한 피처를 골라내서요. 네, 그 좋죠. 그 중요한 피처들을 CNN은 어떤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피처들을 갖고 와요. 그런데 왜 MLP도 가능은 하잖아요. MLP는 만약에 이미지가 아닌 영역에서는 MLP도 중요한 피처들을 잘 캐치를 해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베리어블이 매우 중요한 피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MLP도 충분히 캐치를 해낼 수 있는데 왜 CNN이 더 성능이 좋을까요? 주변 픽셀 간의 관계를 더 생각해서. 네, 매우 좋은 대답이에요. 그것도. 네. 네, 그게 거의 정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해가지고 편향이랑 분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처음에 딥러닝도 아니고 그냥 기계학습에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하면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활 쏘기를 한다면 중심에서 멀게 여러 개를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관역이 있다고 쳤을 때 죄송해요. 마우스로 하는 거여서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이게 중심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분산이랑 편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이것처럼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베리언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딥러닝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NLP는 어떤 바이어스가 딱히 없어요. 당연히 어쨌든 자기가 MLP에서는 당연히 그 리니어하게 영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 뭐 시그모이드나 렐루 간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한다는 어떤 매우 작은 바이어스가 있긴 하지만 그걸 여러 개 많이 쌓고 아니면 뭐 액티베이션 펑션도 좀 더 플렉시블한 걸로 좀 많이 바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 MLP는 거의 바이어스가 없이 베리언스가 이렇게 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CNN이랑 RNN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어스에 벗어나질 못해요. 방금 얘기를 하셨듯이 CNN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어스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 CNN에 대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픽셀들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귀, 고양이의 발톱을 나타내는 어떠한 피처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이 픽셀들은 모여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 픽셀들이 어디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여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좀 수학적으로 넘어올게요. 세로 공유를 이거 조금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CNN을 좀 약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요. CNN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떤 저희가 패딩이나 필터나 뭐 그런 것들을 주었을 때 필터들을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을 하는 매우 큰 매트릭스로 바꾸고 이미지를 플래튼함으로써 새로운 필터를 거친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사실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if문으로 각각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0이 많죠. 0들이 지금은 패딩에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0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스트라이드도 지금 하나라 가지고 0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스트라이드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패딩도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0이라는 수가 훨씬 더 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MLP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렇게 0이 없어요. 이 0들은 다 또 웨이트가 될 거예요. 똑같은 이 자리에서 다 웨이트로 다 바뀔 거예요. 뭔 뜻이냐면 이 0으로 함으로써 이 파라미터 개수가 확 줄었어요. 이 파라미터 개수들이 여기 파라미터 개수들이 또 여기가 W00, W00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NLP는 그렇지 않죠. 여기 이 W00이나 이 W00은 또 다른 값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CNN은 훨씬 더 학습 속도가 빨라요. 보시면 다시 넘어오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PPT나 뭐 그런 걸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6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PPT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화면 공유를 다시 화이트보드로 넘어와서 모든 드로잉 지우고 자 다시 저희가 어떤 타임이라 생각을 했을 때 자 타임 그리고 성능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아마 BIT나 아니면 VIT 해석하는 논문에 이거 꼭 있는 그림이거든요. CNN은 이래요.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예요.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던. 이게 왜 그러냐면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차피 트랜스포머는 바이어스가 별로 없는 모델이에요. 네, 트랜스포머는 바이어스가 별로 없어요. 셀프 어텐션이랑 그런 거, 어텐션은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셀프 어텐션이랑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크로스 어텐션은 없죠. 그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그 어떤 일방적인 특히 공간 개념에서 바이어스가 적어요. 그런데 자, C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각각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시간 주어진 시간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훨씬 더 빨리 그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그 개념 한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나타나는 이게 이 그림 전체가 고양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이 고양이 전체를 나타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림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잘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CNN은 제대로 그걸 익힐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CNN은 어디까지나 성능이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전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이는 대신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거의 없는데 CNN보다 훨씬 적은 대신에 타임이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성능이 훨씬 높아진다. 라는 게 이제 VIT에서 생각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MLP는 왜 CNN보다 성능이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전 트랜스포머는 왜 성능이 이렇게 나오고 MLP는 왜 안 나오냐? MLP는 생으로 하는 거예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떤 아키텍처가 있는데 MLP는 그만큼 어떠한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이니셜라이즈 웨이트랑 러닝 레이트 말고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거기에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셀프 언데이션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만큼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늘어나지만 그 파라미터 개수를 일정량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MLP는 그런 구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 트랜스포머는 MLP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CNN에서 할 수 없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없애는 것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시고 제가 또 설명을 좀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것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답은 그거예요. NLP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이 CNN보다 더 성능이 좋을 포텐셜을 갖고 잠재력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훈련이 그렇게 안 된다.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미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자체, 좋은 아키텍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그 그림에서 저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나요? 이거 자체가 MLP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CNN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이걸 잘 훈련시켰어요. W00, W01, W02를 엄청나게 잘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잘 훈련시켰으면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다시 풀어줘요. 이 W00랑 W00가 여기 있는 것들이 꼭 같지 않아도 된다. 이게 꼭 제로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걸 풀어주고 다시 MLP를 훈련시켜줘요. 그러면 MLP는 엄청나게 좋은 웨이트들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